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조선업 경기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일터를 떠난 숭년공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조선업 경기가 최근 LNG 연료선 수주가 늘면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생산에 들어가는 선박 물량은 지난해보다 23.6% 늘어납니다. 업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4년 전 7만 3천여 명에 달했던 울산의 조선업 종사자 수가 지난해 3만 4천여 명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협력업체의 기능 인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도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조선업 특성상 숭년공 확보가 중요한데 지원은 기술교육 훈련생 수당 지급과 근속 장려금 지원 등 신규 인력 양성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협력사 인력들이 상당히 고인력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데리고 오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떠난 숭년공을 다시 돌아오게 할 유인책은 부족합니다.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조선업이 육상 플랜트, 건설업 등과 비교해 작업 환경은 열악하면서 임금은 더 낮다고 토로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 시기에 임금이 너무나도 많이 깎이고 노동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후퇴해서 사람들이 다시 조선소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울산 지역 조선업 협력업체는 2021년까지 4,700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떠난 숭년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 조선업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1,700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우조선의 매각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산업은행도 공허한 약속만 되풀이하고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 체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경남도청을 찾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대우조선 직원 고용과 협력업체 생존권 보장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확답은 피했습니다. 며칠 뒤 산업은행 회장도 경남도청을 찾았지만 자치단체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시간여 만에 떠났습니다. 구조조정 안 한다고 해놓고도 구조조정하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말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생색내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생색내기 여론전도 문제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안일한 대처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역의 어려움을 계속 건의하겠다며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안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미온적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 4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그 뒤 추가 대응에 나서거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 노조가 설치한 매각 반대 현수막을 거제시가 철거하면서 노조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거제시장은 거의 대응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거의 대응이 없고 노동자비 요구를 하거나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갖고 요구가 있을 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막 그냥 대응하는 정도고. 대우조선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더 이상 경상남도와 거제시를 믿을 수 없다며 오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조금 달라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 현장의 2인 1조 근무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에 나섰던 40대 기사가 추락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고장난 것은 지난달 21일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49살 정모 씨는 혼자 정비를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의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혼자서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정 씨는 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1.6m에 불과합니다. 정 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의료진은 정 씨가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홀로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서 내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 씨가 평소에도 혼자 작업을 다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바로 응급 조치를 취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심정지 상태까지는 분명히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강기 점검 등을 할 때 작업 지휘자가 함께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업체 관계자는 정 씨가 사전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혼자 현장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하기 전까지는 일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지청은 사전 현장 파악 때도 최소 2명이 움직여야 된다며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수리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균 씨의 사고 뒤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홀로 근무하며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앞으로 최대 관심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11일 항소심 두 번째 재판 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직접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경남도민들께 이른 시일 안에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정 공백을 우려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도정 수행은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보석 허가 여부의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측은 물적 증거는 특검이 이미 확보했고 사람을 회유할 우려도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회유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만약에 증인들에게 어떤 회유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결과는 너무 큰 것이어서 증인들을 회유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전력 등을 들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이후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 3시 무렵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경남 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양이 제법 많은 데다가 또 요란스럽기까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으로 최고 80mm, 내륙으로도 20에서 50mm의 적지 않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 곳곳으로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려도 날이 춥지는 않습니다. 낮 기온 계속해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창원이 5도로 전날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많은 양의 비구름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 전까지도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4도, 통영과 김해가 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3도에서 8도 사이에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20도로 약간 밑도는 수준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쳐서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군에 있는 개인 소유 산림의 특산물 경영이 표준 모델로 인정받으며 산림청장이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경상대, 경남대와 함께 항노화 산업, 스마트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해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창선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의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도시가스 공급과 국민안전보험 가입, 공유재산 매입 등 5건의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안 6천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세계가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에 앞서 어제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는 보고서에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3만 4천 제곱미터에 지하 8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원시의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건립추진위는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천을 통해 허정도 LH 상임감사와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 자문을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우조선과 인하대학교가 조선해양부문의 극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과 인하대는 대우조선 시흥연구개발센터에서 극한기술 산학협력연구센터 설립협약을 맺고 한국조선업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에 적용되는 극저온 화물용 단열 시스템 등을 연구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남해안 등 전국의 양식어류 생산량이 8만 500여 톤으로 1년 전보다 6.8%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금액도 9,200여억 원으로 7.9% 줄었습니다. 통계청과 업계는 지난해 겨울철 저수온과 여름철 고수온 문제로 양식어류 출하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업 경영체는 전남이 605개로 가장 많고 경남 510여 개, 제주 280여 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제57회 진해군항제가 오는 31일 중원 로터리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열립니다. 창원시는 진해 여좌천 일대 벚꽃이 오는 25일을 앞뒤로 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항제 기간에는 해군사관학교와 진해기지 사령부 등을 개방하고 속천항에서는 다음 달 4일 해상 불꽃쇼에 이어 이튿날에는 공구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창원에서 학교 운동장 먼지 예방 사업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창원시는 용남초등학교와 반송중학교 등 4곳에 5천만 원을 들여 염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미세먼지 억제제를 시범적으로 뿌렸습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억제제를 운동장에 한 번 뿌리면 1년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 학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